네, 안녕하세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표에 앞서서 간단히 오늘 주제인 발표 주제랑 저에 대해서 소개하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RX 스위프트 컴바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박보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세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발표 빨리 하고 들으려고 첫 발표하겠다 그랬는데 너무 떨리네요. 처음 이러니까. 네. 저는 작년부터 레이니스트라는 회사에서 뱅크샐러드 iOS 앱 개발자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뱅크샐러드 iOS 앱은 런칭 시점부터 RX 스위프트, RX 코코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사할 때는 이걸 몰라가지고 입사하고 나서 좀 배움의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잘 써먹고 있고 또 나름의 그 안에서 발전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 애플이 WWDC에서 놀라운 것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컴바인 프레임워크인데요. 컴바인 뭐지? 하고 이제 찾아 들어가 봤더니 프레임워크 문서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간단하게 보면 이벤트 처리 연산자를 결합해서 그 비동기 이벤트 처리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동기 처리, 이벤트 이런 좀 익숙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서 오버뷰를 더 보면 이런 표현이 이어져요. 그래서 컴바인에는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라이버가 있어. 그래서 퍼블리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값을 방출하고 서브스크라이버는 그걸 보고 있다가 퍼블리셔로부터 그 값을 보고 있다가 받는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 보시면 어떠세요? RX 스위프트랑 똑같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옵저버블이 온넥스트하고 그걸 옵저버가 받는다 라는 얘기랑 같다고 아마 보실 거예요. 그래서 전 여기까지 봤을 때는 좀 어떠신가요? 뭔가 애플이 RX 만든 건가? 아니면 RX 스위프트 이제 좀 익숙해지려고 하는데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나? 좀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컴바인 문서의 마지막 문구가 좀 계속 남았습니다. 코드를 보다 쉽게 읽고 유지 관리할 수 있다. 이건 사실 RX 스위프트의 장점으로 항상 언급되던 높은 가독성과 유지 관리성인데 이걸 기본 프레임워크만으로 구현 가능하다면 어떨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다른 건 뭘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본격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거고요. 먼저 이제 컴바인의 개념과 RX 스위프트에서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개념들을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예제에서 실제 코드에서는 대충 어떻게 보이냐를 확인해 볼 거예요. 이후에 서머라이징을 해볼게요. 먼저 개념 비교하기입니다. 그 두 개의 개념을 비교하기에 앞서서 애플은 왜 컴바인을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코아 SDK 내에는 수많은 비동기 인터페이스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은데요. 이들은 클로저나 컴플리션 블록들을 가지고 이제 받는 API들인데 각각 다른 여러 가지 목적이나 기능을 가지죠. 근데 특정 클로저에서 어떤 값을 처리해서 다른 블록으로 넘기고 싶거나 아니면 그런 블록들 자체를 묶어서 최종적인 어떤 값을 도출하고 싶거나 이럴 때는 좀 사용성이 좋지 않은 것을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용성 개선을 위해서 이거를 그럼 기존에 있는 애들을 다 싹 갈아치우고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느냐 하는 것 대신에 얘네들을 뭔가 관통을 하는 공통적인 개념이 있지 않을까 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컴바인입니다. 그렇게 나온 개념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컴바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값 처리를 위해 통합된 선언적 API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즉 비동기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액션들, 노티피케이션, URL 리퀘스트 리스폰스, 콜백 이런 애들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값으로 보고 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는 컴바인의 이제 핵심 요소는 단 3가지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 그다음에 오퍼레이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셔도 아마 RX 스위프트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각각의 개념들이 대략 어떻게 연결될지 짐작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명칭이 명시적이잖아요.
생각하신 대로 어떤 값들을 방출하는 퍼블리셔는 옵저버블로, 그리고 그러한 값 방출을 관찰하고 있다가 수신하는 애는 서브스크라이버는 옵저버로,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액션들을 이제 핸들링하는 오퍼레이터는 RX 스위프트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오퍼레이터라고 알고 있죠.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핵심 요소 세 가지에 실제 이제 뭐 작업을 할 때 빠질 수 없는 세 가지 개념을 더 덧붙여서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제 서브젝트, 캔슬러블, 서브스크라이브 함수인데요. 얘네들 역시도 RX 스위프트에서 매칭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서브젝트는 RX 스위프트와 이름도 동일하고 맞는 역할도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뒤에서 한번 볼 거고요. 캔슬레블 역시 디스포자블과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근데 그 차이점도 있는데 이건 이후에 살펴볼게요. 서브스크라이브는 역시 동일한 명칭과 유사한 이제 기능을 하는 RX 스위프트의 그 서브스크라이브 함수와 매칭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스케줄러, 스레드 핸들링을 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역시 비슷해요. 근데 조금 차이점이 있으니까 얘도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퍼블리셔와 옵저버블인데요. 퍼블리셔는 컴바인의 선언체입니다. 그리고 옵저버블 역시 이벤트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이제 RX 스위프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퍼블리셔의 경우에는 여기 이제 any 퍼블리셔라고 표현했어요. 코드를 보시면 퍼블리셔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any 퍼블리셔가 이런 퍼블리셔 프로토콜을 받는 스트럭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옵저버블에 매칭되는 건 any 퍼블리셔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퍼블리셔는 값 타입이고 스위프트에서는 이제 값 타입인 스트럭트를 사용한다는 의미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옵저버블은 레퍼런스 타입인 클래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약간 좀 큰 차이점인데 퍼블리셔는 값과 오류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미리 정의합니다. 그래서 아웃풋이라는 데이터 타입과 failure라는 에러 타입을 associated 타입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에 반해서 옵저버블은 보시는 것처럼 이 엘리멘트라고 표시되는 데이터 타입만 받을 뿐 별도의 에러 타입을 처음부터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 엘리멘트 자리에 이제 스위프트 5.0에서 이제 리절트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걔를 주입한다면 좀 퍼블리셔랑 유사한 형태로 구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코드를 보면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퍼블리셔는 기본적으로 아웃풋과 failure 두 개 associated 타입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된 거고, 옵저버블은 엘리멘트 하나만 가짐으로 에러를 표시하고 싶으면 이제 리절트 타입으로 주입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퍼블리셔의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면은 failure 자리에 never라고 타입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옵저버블의 경우에는 그냥 이제 스트링이라고 데이터 타입만 표시하면 되는데, 물론 이게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개가 똑같이 매칭되는 건 아니지만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 정도로 한번 작성해 봤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컴바인은 스트림 생성은 퍼블리셔로 하고 그 RX 스위프트는 옵저버블로 하죠. 그리고 다만 컴바인의 경우에는 에러 타입을 이렇게 별도로 표기를 해주어야 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비교 대상인 오퍼레이터들인데요. 사실 RX 스위프트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오퍼레이터는 컴바인에도 존재하고 그 명칭과 기능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확연히 다른 차이점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컴바인에는 없는 오퍼레이터들이에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볼드체로 좀 강조한 부분은 제가 RX 스위프트에서 그래도 나름 자주 잘 쓰던 애들인데 없길래 그냥 표현을 해본 거고요. 정말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반대로 RX 스위프트에는 없는데 컴바인에는 있는 애들이 있냐? 있습니다. 바로 트라이 플러스 오퍼레이터 형태의 오퍼레이터들인데요. 물론 이제 모든 오퍼레이터 앞에 그냥 트라이를 붙인다고 저절로 생성되는 건 아니고, 보시다시피 트라이를 제공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트라이를 붙인 아이들과 안 붙인 아이들의 차이점은 뭐냐? 얘네는 트라이라는 명칭에서 아마 추측하실 수 있듯이 에러를 보다 쉽게 핸들링 할 수 있게 해주는 오퍼레이터들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맵과 트라이 맵을 보면요. 맵의 경우에는 반드시 업스트림에서 받은 데이터 타입, 즉 아웃풋의 타입을 리턴을 해줘야 되는데 걔네를 이제 뚝딱거려서 그냥 리턴하는 거예요.
근데 트라이 맵의 경우에는 RX 스위프트 5.0에서 추가된 리절트 타입을 보내주고 있어요. 따라서 데이터 타입뿐만 아니라 맵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를 이제 별도로 핸들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아이다. 그 정도의 차이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연산자의 차이점은 오퍼레이터들 중에서도 결합 연산자라 불리는 데서 볼 수 있는데요. 좀 명칭이 특이하긴 하죠. 그래서 컴바인에는 크게 세 종류의 결합 연산자가 있는데 머지, 컴바인 레이티스트, 집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명칭이 RX 스위프트랑도 동일하고 그 동작도 거의 비슷한데 특이한 점은 한 번에 이제 묶을 수 있는 스트림 수를 저렇게 표현해서 스트럭트 명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RX 스위프트에서도 당연히 이제 집이나 컴바인 레이티스트에 최대로 묶을 수 있는 스트림 개수가 8개로 있는데 그 컴바인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4개인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이상의 스트림을 묶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RX 스위프트랑 똑같죠. 그냥 최대 개수만큼 나눠가지고 최종적으로 걔를 다시 묶어서 구현을 할 수 있겠으나 8개에서 4개로 줄었으니까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인 서브젝트인데요. 서브젝트는 RX 스위프트에서 어떤 건가요? 옵저버블이자 옵저버인 녀석을 이제 서브젝트라고 하는데 그 컴바인에서의 서브젝트도 동일합니다. 퍼블리셔면서 서브스크라이버인 녀석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도 사실 리플레이 서브젝트에 매칭되는 애는 컴바인에 없는데 나머지 이제 패스스루 서브젝트나 커런트 밸류 서브젝트는 동일하게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 실제로도 거의 동일하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퍼블리시 서브젝트가 이니 값을 안 갖는 것처럼 패스스루 서브젝트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비헤이버 서브젝트가 이니 값을 가지는 것처럼 컴바인의 커런트 밸류 서브젝트도 동일하게 이니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거의 동일한 녀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은 공통점을 가지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주제인데요. RX 스위프트에서 생성한 옵저버블 스트림을 구독을 끊어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좀비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영원히 살아있는 스트림 때문에 메모리 누수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따라서 적절한 시점에 대개는 이제 디인이 시점에 스트림을 종료시켜주는 디스포즈 개념이 있습니다. 컴바인에도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애니캔슬러블이라는 게 있는데 디인이 시점에 퍼블리셔에 대해 오토 캔슬이 일어나게 돼요. 얘를 스토어 해주면요. 네, 하지만 이제 RX랑 다른 점은 디스포즈 백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이런 개념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이 이제 상단이 RX 스위프트고 하단이 컴바인 코드인데 디스포즈 백과 같은 어떤 디스포즈 꾸러미 이런 느낌을 주고 싶을 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애니캔슬러블 셋을 선언하신 후에 이렇게 스토어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법이 상당히 비슷하죠. 처음엔 이게 이렇지 않았는데 계속 업데이트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전수열님이 벌써 캔슬백이란 걸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이용하면은 기존의 RX 스위프트 사용자분들은 보다 더 익숙한 형태로 메모리 관리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비교인 이제 스레드 핸들링인데 그 스트림을 다루다 보면은 특정 로직은 메인 스레드에서 핸들링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RX 스위프트에서 이제 옵저브온과 서브스크라이브온이 어떻게 동작하느냐를 이제 표현하는 건데 보시다시피 이제 옵저브온 같은 경우는 해당 코드 이제 바로 다음부터 그러니까 즉 다운스트림부터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서브스크라이브는 어디에 위치하든지 그냥 해당 스트림의 스레드를 변화시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컴바인에도 동일한 이름의 서브스크라이브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RX 스위프트와 다른 점은 함수가 위치하는 데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보시는 것은 컴바인 코드인데 저 저스트1이라는 건 옵저버블 저스트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 바로 아래에서 얘를 업스트림으로 받는 서브스크라이브온을 선언해주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맵 아래에다 위치한다거나 하면은 그 서브스크라이브온이 RX 스위프트에서와 동일하게 동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RX 스위프트의 서브스크라이브온은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상관계없이 포함된 스트림에 다 영향을 미치지만 컴바인의 서브스크라이브온은 바로 그 업스트림에만 동작을 한다, 작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말 간략하게 훑어봤는데요. 이제 기존에 이게 정말 간략하게 훑어본 거예요. 그래서 RX 스위프트 개념이 컴바인과 어떻게 매칭되는 건지를 본 건데, 이렇게 보셨을 때 어떠신가요? 좀 감이 잡히시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은 그 발표를 위해서 굉장히 이제 컴팩트하게 줄여본 거고, 사실 새로운 개념이 나왔을 땐 공식 문서만큼 더 좋은 건 없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내부 구현이 어떻게 되는지, 뭐 철학이 어떤 건지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링크를 통해서 좀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대략적인 비교는 했으니까 얘네들이 실제 코드에서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네, 이게 기존에 오늘 저희가 볼 예제인데요. 이거는 기존에 RX 스위프트랑 RX 코코아를 이용해서 작업했던 프로젝트를 이제 컴바인과 스위프트 UI로 똑같이 전환한 애예요. 그래서 각각의 프로젝트 링크는 제가 발표 자료 공유할 때 첨부를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예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저는 술을 끊었지만 여러분들은 다들 맥주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Bring My Own Beer는 브루독사의 그 펑크 API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제공해 주는데 얘를 이용해서 만든 아주 간단한 앱입니다. 그래서 이 API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API를 이용해서 브루독사의 맥주 리스트들을 다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걔를 받아서 이제 뿌려주는 역할인데, 얘네들을 실제로 이제 이런 리스트를 구성하기 위해서 RX 스위프트로는 어떻게, 컴바인으로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맥주 리스트를 불러오려면 네트워크 통신이 있어야 될 텐데요. 이렇게 URL 세션을 이용한 네트워크 통신 영역을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위는 RX 스위프트, 아래는 컴바인입니다. 보시다시피 리턴 타입을 바꿔 주었는데요. 좀 확대해서 보면 옵저버블은 이 엘레멘트라고 표현되는 하나의 어소시에이티드 타입을 받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에러를 좀 더 명시적으로 보고 싶어서 리절트 타입을 주입해 줬어요. 그리고 애니 퍼블리셔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아웃풋과 페일리어를 받기 때문에 리절트를 표현해 주진 않았습니다. 중복 표현일 거니까요. 그래서 다음은 이제 URL 세션 처리인데, RX 스위프트의 경우에는 세션에 RX 익스텐션을 붙여가지고 그 URL 리퀘스트를 통해서 받을 데이터를 옵저버블 형태로 변환해서 이제 받을 수가 있죠. 그 컴바인의 경우에도 역시 데이터 태스크 퍼블리셔라는 애를 통해서 이걸 제공해줘요. 그래서 얘를 역시 리퀘스트를 통해 받은 데이터를 퍼블리셔로 감싸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제 받은 그 데이터를 제이슨 디코더를 통해서 이제 예쁘게 파싱을 해줄 건데, 그 기존 방식은 위와 같이 트라이 캐치문을 이용해서 맵 함수 내에서 이제 구현이 되겠죠. 근데 컴바인의 경우에는 디코드라는 함수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보다 깔끔하게 디코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이 디코드 자체가 에러 처리를 저절로 해주진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맵 에러라는 애를 통해서 처리를 해줬습니다. 일단은 이제 얘가 네트워크 코드 전부고요. 이제 뷰 영역을 볼 텐데요. 오늘 발표에서 다룰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트 영역이에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맥주 리스트라는 탭은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고, get API를 통해서 맥주 데이터들을 불러올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콜이 성공할 때마다 한 번의 콜마다 25개의 맥주 데이터들을 줄 거고, 최대 325개의 맥주 데이터들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RX 스위프트를 통해서 이 앱을 구성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먼저 그냥 전체적인 구성을 보시면, 아마 UI 뷰 컨트롤러 베이스에 작성된 뷰 코드와 이제 그 뷰 코드에 대응할 수 있는 뷰 모델 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뷰는 상상해 보시면 UI 뷰 컨트롤러, 컨트롤러는 죄송합니다. 시리가 너무 부지런하네요. 네. 먼저 뷰는 UI 뷰 컨트롤러 위에서 구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위에 UI 테이블 뷰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해당 UI 테이블 뷰가 어떤 어트리뷰트를 가지는지, 그리고 어떤 레이아웃으로 그려줄지는 UI 뷰 컨트롤러 위에서 이제 구성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UI 테이블 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델리게이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필수적이니까 역시 상속해서 구현을 해줘야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앞서서 API가 한 번에 25개의 맥주를 뿌려준다고 했으니까 26번째, 51번째 맥주가 이제 맥주들을 부를 때는 이제 트리거가 필요하잖아요. 총 325개가 있으니까. 그러려면 이제 UI 테이블 뷰 델리게이트의 will display cell 함수도 구현해줘야겠죠. 그래서 그 특정 인덱스 패스에 도달했을 때 그걸 트리거를 이용해서 추가로 API 콜을 해줘야 될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RX 코코아에서 제공하는 will display cell 컨트롤 이벤트나 이벤트 함수를 이용해서 아마 레지스트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 내용들이 바인더블 프로토콜을 통해서 뷰 모델에 전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달해야 되는 것은 크게 두 개일 거예요. 그러니까 뷰에서 뷰 모델로 전달돼야 되는 거는 이제 뷰일 어피어 시점과 will display cell 서브젝트가 될 거고요. 얘네들은 이제 뷰 모델에 가면은 API 리퀘스트를 보내는 트리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뷰 모델은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서 그렇게 트리거로 해서 이제 네트워크 통신을 하게 되면은 밸류 또는 에러 형태로 리스폰스를 받을 거잖아요. 그럼 얘를 또 잘 파싱해서 UI 테이블 뷰에 뿌려줄 수 있는 데이터 또는 에러 형태로 다시 뷰에 전달할 거고, 그럼 뷰는 얘를 뿌려주겠죠. 그래서 코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뷰 코드인데요. 이렇게 테이블 뷰를 선언해 줄 거고요, 처음에. 그리고 이제 이 뷰 컨트롤러의 뷰일 어피어 시점도 이렇게 바인딩해서 뷰 모델에 전달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블 뷰의 셀은 RX 코코아에서 제공해주는 RX 익스텐션의 이제 아이템즈라는 애를 이용해서 이렇게 테이블 뷰에 레지스트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어트리뷰트랑 이제 레이아웃에 대한 거는 사실 RX랑 크게 상관없는 내용이라 생략하고 이것이 일단은 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얘를 뷰 모델로 연결할 프로토콜이 이제 바인더블은 이런 형태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브젝트들을 통해서 뷰에서 뷰 모델로 뷰의 상태들을 전달해 줄 거고, 드라이버들을 통해서 뷰 모델에서 뷰로 제공하는 데이터를 전달해 줄 겁니다. 그래서 뷰 모델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그 바인더블 프로토콜을 상속받았으니까 거기서 이제 가진 아이들을 정의를 해줄 거고요. 이렇게 뷰일 어피어 시점에 트리거를 해서 API 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서 네트워크 구성 당시에 저희가 RX 스위프트로 할 때는 그 리절트 타입을 갖는 옵저버블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성공 시 배틀 밸류와 실패 시 받을 에러 메시지를 이후 핸들링을 위해서 분리를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특정 로우 시점에 데이터를 더 불러오는 패치 로직까지 합쳐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셀 데이터와 에러 문자열을 뷰에 전달하면은 뷰 모델 로직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RX 스위프트를 사용하시더라도 아마 동일하게 모두가 같은 문법은 쓰진 않을 거니까 생소하실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더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서는 일단 흐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지는 뷰가 있고 뷰 모델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바인더블 프로토콜이 있어서 뷰에서 뷰 모델로 갈 때는 이제 서브젝트로 했고 뷰 모델에서 뷰로 갈 때는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이제 흐름이 있었다 정도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구성했던 애를 컴바인과 스위프트 UI를 이용한다면 어떻게 작성이 될까? 이 코드를, 실제 코드를 확인하기에 앞서서 여기서 이제 스위프트 UI 개념을 조금 전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스위프트 UI는 이후 이제 이봉원님의 세션에서 구체적으로 더 다루실 텐데, 여기서 컴바인과 이에 대응하는 UI 바인딩 방식인 스위프트 UI를 아주 요약해서 좀 살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뷰의 정의인데요. 스위프트 UI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뷰의 정의가 기존에 알고 계시던 그 UI 킷의 뭐 UI 뷰나 UI 뷰 컨트롤러랑은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후 세션이나 WWDC 동영상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 요지는 스위프트 UI에서의 뷰는 function of the state, 즉 상태의 함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스위프트 UI에서의 뷰는 데이터 흐름의 일원화랑 그러한 데이터를 뿌려주는 뷰의 역할은 그래서 뭐냐라는 고민을 토대로 디자인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흐름 기준으로
여러 프로퍼티 래퍼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 흐름이 뷰의 내부에 있느냐 아니면 외부에 있느냐에 따라서 스테이트와 옵저버블 오브젝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프로퍼티 래퍼예요. 참고로 이제 이 옵저버블 오브젝트도 그 발표 당시나 그 엑스코드 11에서 베타 4까지도 바인더블 오브젝트라는 이름으로 배포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발표 자료나 이후에 막 나온 글 등에서는 여전히 바인더블 오브젝트로 적혀 있어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지금은 아무튼 옵저버블로 바뀌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스테이트는 이렇게 아무튼 로컬 뷰 내에서 데이터 흐름이 있을 때 선언해 주는 것이고 옵저버블은 외부이다. 그리고 얘네는 그 스테이트는 값 타입이고 옵저버블은 그 레퍼런스 타입이에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트로 선언한 경우에는 프레임워크 자체적으로 이 스테이트를 관리를 해주는데 옵저버블 오브젝트는 선언했으면 개발자가 직접 선언체를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차이점을 두 개가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글로만 나열해서는 좀 감이 안 잡힐 것 같아서 도식화한 걸 같이 보면요. 그 외부 디펜던시가 없는 단일 뷰가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 이벤트는 어떠한 이벤트는 유저 인터랙션을 통한 액션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액션이 일어나면은 이제 스테이트를 같이 변화시키고 그에 대한 업데이트는 이제 뷰에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업데이트에 따라서 뷰는 이제 새롭게 렌더링하고 이게 유저에게 보여주는 이러한 흐름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 외부 디펜던시를 가지는 뷰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앞서 봤던 그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뷰랑 뷰 모델이 있으니까 뷰 입장에서는 뷰 모델이 외부 디펜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저렇게 맥주와 에러, 맥주 데이터와 에러라고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 외부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스위프트 UI의 뷰는 싱글 퍼널 포인트로 받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유저 인터랙션을 통한 어떠한 이제 액션이 스테이트로 변화하듯이 외부에서의 인터랙션도 내부에서의 인터랙션과 동일하게 이제 싱글 포인트로 전달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아마 새로운 개념이어서 좀 어떻게 보일지 궁금한데 실제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코드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뷰 코드예요. 이게 삭제하거나 축약한 것도 없고 그냥 이게 전부입니다. 그 리스트를 구성하기 위한. 그래서 좀 생소한 문법이긴 한데 그냥 얼핏 보시기에도 일단 델리게이트도 없고 각각의 UI 컴포넌트를 선언한 부분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요. 이렇게 외부에서 데이터 흐름을 받겠다라는 의미로 뷰 모델을 우리가 이제 선언을 할 뷰 모델을 observed object라는 프로퍼티 래퍼로 묶어줍니다. 그러면 아래는 사실 지금 이 뷰 코드 자체에는 아직 컴바인을 임포트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뷰 모델에 이제 컴바인 코드들이 있는데 저 뷰 모델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뷰 모델을 보시면 이렇게 observable 오브젝트를 상속받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로써 뷰와 뷰 모델이 바인딩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의 프로토콜 바인더블이 없어요. 그래서 앞서 봤던 이 뷰에서 observed 오브젝트가 저 뷰 모델이다라고 프로퍼티로 묶어준 거를 뷰 모델에서는 observable 오브젝트를 상속받음으로써 바인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에는 좀 더 이제 뷰 모델 코드를 보면은 아래에는 published라는 프로퍼티 래퍼를 통해서 뷰에게 전달할 데이터 흐름을 정의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어 데이터와 알럿을 보여줄지 여부, 그리고 이제 에러 메시지가 어떤 것이 될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데 얘는 이제 주석에 표현한 것처럼 뷰 모델에서 뷰로 갈 데이터 흐름이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뷰에서 발생되는 대로 뷰 모델에서 발생되는 대로 이제 뷰에게 전달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래에는 이제 RX 스위프트에서는 그 퍼블리시 서브젝트에 해당하는 서브젝트가 있는데 패스로 서브젝트로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UI 테이블 뷰로 따지면 현재 어떤 셀이 나타났는지 will display 셀처럼 그 인덱스 패스를 전달하는 거랑 동일한 역할을 하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델리게이트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스위프트의 뷰에는 onAppear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그때 나타난 셀의 아이디를 바로 연결된 외부 데이터 흐름으로 우리가 연결해준, 바인드 해준 뷰 모델로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받은 아이디를 나타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코드를 보면 그냥 이렇게 그냥 딱 보셨을 때는 어떠세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RX 스위프트의 문법과 거의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어요. appeared id가 아까 앞서 보셨을 때 서브젝트였잖아요. 그래서 맵 필터 같은 일련의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거쳐서 이제 erase to any publisher. 얘는 사실상 any as observable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RX 스위프트 코드라고 봐도 그냥 거의 동일하죠. 서브젝트를 받아서 걔를 맵 필터로 처리해주고 그냥 옵저버블로 바꿔준 거예요. 그 이후에는 그렇게 받은 이제 옵저버블을 플랫맵을 이용해서 비즈니스 로직 처리를 하고요. 리시브 온을 통해서 스레드를 이제 메인 스레드로 변경을 해줍니다. 이 부분은 이제 UI를 표현할 부분이기 때문에 메인 스레드로 옮겨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플랫맵, 리시브온 모두 RX 스위프트와 함수명도 동일하고 역할도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별도 설명을 스킵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싱크인데요. 싱크는 서브스크라이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애니 퍼블리셔의 경우에는 이제 구독을 하게 되면은 완료 여부인 컴플리션과 그 값을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싱크를 통해서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서브스크라이브, RX 스위프트의 서브스크라이브가 다른 점은 컴플리션과 밸류 블럭만을 전달할 뿐 디스포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블럭은 별도로 없다는 것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싱크를 통해서는 이제 컴플리션 블럭을 받아서 저렇게 구문을 보시면 이제 에러를 솎아내서 처리하고 값으로 잘 받은 경우에는 리스트에 표현될 맥주 데이터가 추가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뷰 모델 코드는 이제 이것이 전부고요. 이렇게 이제 다시 뷰 코드를 보면 이렇게 observed 오브젝트, observable 오브젝트로 이제 뷰에 바인딩된 뷰 모델 내에 비어라고 했던 우리 그 맥주 데이터를 이렇게 리스트에 바로 주입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얘는 사실 이제 스위프트 UI의 문법인데요. 스위프트 UI에서 제공하는 각각의 뷰 컴포넌트들은 이닛 시점에 데이터들을 받을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뷰를 새롭게 렌더링 해주는 거죠. 그래서 컴바인과 스위프트 UI를 이용한 리스트 구성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 관계상 코드 비교는 여기까지로 일단 정리를 하고요. 그 예제를 보시면 리스트 형태 말고도 뭐 검색이나 랜덤 뷰, 버튼을 탭했을 때 어떤 액션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디테일한 내용과 비교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후 공유될 발표 자료를 보시면 좀 더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긴장해서 말을 진짜 빨리 했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그 좋은 비교는 아닌데요. 방금 우리가 본 프로젝트들의 미니맵을 비교해 본 거예요. 그래서 뷰와 뷰 모델의 코드를 비교한 거고 좌측이 이제 컴바인, 우측이 RX 스위프트와 RX 코코아 자꾸 켜지네. 네, 죄송합니다. 이용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한눈에 봐도 작성하는 코드 양이 3분의 1에서 반 정도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잘 짰다면 더 줄일 수 있었겠지만 요지는 비슷한 수준의 가독성과 코드 품질 기준으로 봤을 때 확연히 이제 양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앱의 용량은 더욱더 극적으로 줄었는데요. 아마 외부 라이브러리 그 자체를 임포트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RX의 경우에는 3.6MB인데 비해서 컴바인으로 구성한 경우 153KB 줄었어요. 이 외에도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 RX 스위프트와 컴바인에 대한 비교 글들을 보면 특히 이제 가장 초기에 나오는 앤톤이라는 분이 쓴 퍼포먼스 비교를 보면은 동일한 연산을 진행했을 때 RX 스위프트보다 컴바인의 얼럭수가 4분의 1 수준으로 적은 것을 보이는 등 컴바인이 이제 좀 월등한 퍼포먼스를 보인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애플 엔지니어의 말을 인용한다면 사용 면에서 컴바인과 RX 스위프트는 보시다시피 비슷할 수 있는데 그 메모리 모델은 많이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애초에 컴바인은 퍼포먼스를 고려해서 디자인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되게 작은 사이즈 앱을 RX 스위프트랑 컴바인으로 만들어 보면서 느낀 점은 아마 RX 스위프트를 포함해서 어떤 반응형, 함수형, 선언형 이런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셨던 분들은
이분들은 컴바인이 생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문법과 그 기본 개념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기존에 나는 RX 모르는데 RX 스위프트 안 써봤는데 하시는 분들이라면 역설적일 수 있지만 이분들에게야말로 저는 컴바인이 되게 선물 같은 프레임워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수많은 콜백과 이제 델리게이트 처리 이런 걸로 인한 지저분한 코드를 좀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컴바인은 RX 스위프트를 대적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목적은 기존의 이제 비동기 인터페이스들을 이제 중앙 집중화해서 코드를 보다 깔끔하고 직관적이고 이제 관리하기 용이하게 하려고 나온 것이 바로 컴바인입니다. 여기에 이제 궁극의 UI 바인딩 툴인 스위프트 UI가 더해진다면 정말 깔끔한 코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근데 모든 것을 이제 고려하더라도 지금 당장일 수는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앞서 이제 김정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컴바인과 스위프트 UI는 그 iOS 13 아래 버전에서는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바로 실무 영역에서 컴바인을 적용하는데 가장 큰 장벽이 되는 요소일 겁니다. 그 저희 뱅크샐러드의 경우에도 미니멈 타겟이 그 11이거든요. 그래서 컴바인을 우리 본격적으로 적용하자라고 결정하더라도 온전히 하는 데는 아무리 적어도 1년 반에서 그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뭐 너무 하고 싶어서 병렬적으로 도입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실무 영역에서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힘들 것 같고 또 이제 그 RX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는 UI 바인딩 측면에서 RX 코코아라는 되게 멋진 라이브러리를 제공해 주는데 컴바인의 경우에는 얘에 대적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스위프트 UI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을 같이 쓰려면 일단은 그 미니멈 타겟이 너무 장벽이다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장기적으로 짧게는 1년에서 늦어도 2년 이내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제 스위프트 UI랑 컴바인에 대한 좀 더 광역적인 논의를 활발하게 했으면 하는 이제 기대가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프레임워크나 기술, 뭐 개념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좀 경계하고 의심하고 굳이 이렇게 하는 어떤 움직임은 항상 있지만 그 기반에 있는 철학이 아름답다면 결국 사람들은 그걸 수용하고 그 안에서 더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iOS 개발자분들이 오브젝티브-C에서 스위프트를 이제 선택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있는 거랑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멘트로 넣었는데요. 컴바인과 스위프트 UI에 담긴 철학을 보면서 또 이렇게 새롭게 소개된 컴바인을 직접 이제 사용해서 구현해 보면서 계속 떠올렸던 문구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더 이상 뺄 것 없는 완벽한 코드를 컴바인과 함께 즐거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